자, 그 다음 12번 보시겠습니다. 발음 죽이죠. 자, 12번 보시면 부분집합 중에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B를 가져도 되고 F를 가져도 되는 거야. 혹은 둘 다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B와 F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은 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B 하나만 가져도 되고 F 하나만 가져도 되고 BF를 다 가져도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에서 BF가 없는 거를 빼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전체 부분집합은 2의 7제곱이 나오실 텐데 거기서 뺄 거예요. 최악의 수를 뺄 겁니다. 최악은 뭡니까? B와 F를 뺀 나머지 2의 5제곱은 B와 F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얘들을 빼주면 128에서 32개를 빼준 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8번 볼게요.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원소이다 혹은 부분집합이다. 이것들 좀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잘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항상 모든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합 A는 이만큼이에요. 자, 빨간색이 집합 A예요. 거기가 콤마로 구별되어 있는데 요렇게요. 요거만 찍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요 콤마는 요 괄호에 속해 있는 거라서 집합 A의 원소를 구별짓는 콤마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원소는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가은아, 괜찮니? 네. 예,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5개가 아니라요. 4개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소 기호를 사용하려면 여긴 집합 A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 자리는 분명 원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원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소 기호가 쓰여져 있는 디귿과 비읍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고요.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잖아요. 원소로서. 맞습니까? 그래서 비읍은 맞아요. 비읍은 맞는 건데 디귿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않니? 저렇게 생긴 애 없어. 누구만 있어? B가 A의 원소다. 요건 맞는 말이 되겠지만 그렇죠? 디귿이 적혀 있는 것처럼 중괄호 B는 원소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먼트 기호는 요때 사용하는 거고 그렇다면 contain, 즉 C라는 기호는 요 기호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집합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 기호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단 안에 들어가는 건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원소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나? 그래서 이 contain 기호를 똑바로 쓰려면 원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원소를 띡 적어주고 혹은 원소를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집합 기호를 씌웠을 때 집합 기호를 이렇게 씌웠을 때가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기에 있으니까 맞게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미음 어떻습니까? 미음 틀렸죠. 여기 있으니까 맞는 건데 틀렸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리을은 뭡니까? 리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별표까지 쳐가면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선생님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구려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엄청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너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아무도 안 간대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이런 부분 집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네요. 그래서 리을은 무조건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맞는 거는 리을이랑 비읍밖에 없어서 정답은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합의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은 집합 2개 이상을 놓고 우리가 직접 집합도 연산이 가능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을 연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책에서 처음에 합집합이라는 게 나오고 교집합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갑니다. 합집합.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름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를 머릿속에 넣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합집합은 자 집합의 연산은 둘 이상의 집합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원소가 여기에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X바 X가 A의 원소여도 되고 또는 B의 원소여도 되고 A와 B에 모두 속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글로 적어 드릴게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A에 속해도 되고요. B에 속해도 되고요. A, B에 모두 속해도 됩니다. 즉, 여기에 어디든지 속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저것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게 되겠냐면 A와 B를 모두 담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U자, 지금 강조의 의미에서 되게 크게 그린 거예요. 보통 책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적어지고 말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좀 강조의 의미에서 좀 크게 그린 겁니다. 여기다 A도 담고 B도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거를 A컵 B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컵처럼 생겼죠. 그렇죠? 맞습니까? A컵 B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A의 원소 이거나 또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나 또는 B의 원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저것을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야. 교집합. 자, 교집합은 뭐냐면요. 다시 또 둘 이상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둘 이상이 모두 있을 때,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써드릴게요. 우리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 그럼 선생님이 그리고를 그때 어떻게 정답을 했죠? 쉼표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쉼표.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여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괜찮니? A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B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집합 A 그리고 B에 들어가는 원소 A 쉼표 B의 원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좀 있어 보이게 수학적 기호로 다시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X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이다. 분명히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 또는과 그리고에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어떻게 적냐면 A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왜 교집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 다리 역할을 한다. A와 B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 예,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것은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집합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상에 보시면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서로소. 자, 그럼 이 서로소는 사실상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숫자의 세계에서 서로소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숫자의 세계에서 서로소는 어떤 걸 서로소라고 하죠? 숫자에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목소리 왜 이러니? 삑살이 났어요. 최대 공약수가 얼마? 1만 있는 케이스. 맞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3과 5.
둘은 약수가 1, 3과 1, 5라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4하고 17.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4는 약수가 1, 2, 4. 하지만 17은 1과 17. 그래서 공약수가 1밖에 없으므로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런 관계를 서로서로 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식에서 이건 살짝 회색으로 적었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식에서는 뭐냐면 공통인수가 숫자밖에 없을 때, 공통인수가 숫자밖에 없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두 개의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맞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서로서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공약수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빼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빼기 3, 여기 두 배까지 이렇게 두 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공통인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2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식에서는 이럴 때 얘와 얘의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말을 한다. 예,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응용반이잖아. 심지어 응용 A반이잖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도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식에서 서로서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드디어 집합에서의 서로서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공통된 게 없을 때입니다.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게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고3 확통 시간에 배반 사건이다. 이저 중요한 건 고3 때도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없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집합이 없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라는 거야. 즉 우리 응용 A반과 고등학교 2학년 응용 A반은 서로소 관계예요. 공통된 게 없잖아요. 그죠? 이 반도 듣고 저 반도 듣는 애들이 없잖아. 그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책에다가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왜 교집합만 공집합일 때 알아보는 거야? 합집합이 공집합인 것도 알아보자 이거예요.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얘는 무슨 뜻일까라면 알아보자 이거예요.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아우 막 배가 너무 고파서 나랑 로끼랑 밥을 먹으러 갔어. 로끼야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딱 갔는데 로끼 지갑이랑 내 지갑을 딱 열어서 합쳤더니 빵원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로끼 지갑에 있는 돈을 담았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담았는데 빵원이야. 둘 다 그지란 얘기죠. 둘 다 빵원이란 얘기예요. 즉 합집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도 담아야 되고 B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을 다 담았더니 공집합이 됐대요. 그 말은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한 짓이냐, 룡아. 그쵸? 자, 예. 그래서 교집합의 공집합인 것은 서로를 얘기한다. 그 다음 합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둘 다 공집합임을 의미한다. 꽤나 잘 나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잘 이해 안 되는 거? 또 물어보는 신용만 하고. 네. 자, 그래서 2번. 야,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딱 보면은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고개만 끄떡끄떡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의무적으로 끄떡끄떡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봅니다. 어떤 집합이 있고 공집합을 담았어. 모두 담았어. 로끼가 10,000원 있고 내가 빵원이 있어. 그걸 담았어. 그럼 로끼도 10,000원만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A와 공집합, 합집합은 그냥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이번에는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이래요. 이거는 A와 공집합을 모두 만족하는 원소를 찾으라는 거야. 야, 근데 공집합의 자체에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공집합 자체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A도 만족하는 원소와 공집합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냥 공집합이 된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더 설명하냐? 너무 당연한 건데, 그치? 이걸 나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야. 나쁜 놈들이에요. 잘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다음에 A와 A를 모두 담으면 당연히 A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니? 그 다음에 A와 A를 동시에 만족한대요. 응용 A반에도 들어가고 응용 A반에도 들어가는 건 그냥 응용 A반인 거지. 맞죠? 네. 다음 3번은 자, 일단 제목만 적어둘게. 글씨 알아보시려나? 좀 더 예쁘게 적어볼까? 생긴 대로 놀자룡아. 넌 잘생겼으니까. 비웃지 마라. 흡수 법칙입니다. 흡수 법칙. 흡수 법칙. 요거는 이따가 분배 법칙 나오거든요. 집합도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기세요.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익히긴 니들이 하세요. 아이씨 아닌가? 아씨 아니야. 이걸로 하자.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인데요. 자, A는 3, 5, 7이라고 나왔고요. B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게 되면 5, 6, 7, 8까지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C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야,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 괄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숫자 계산할 때도 괄호 먼저 푸는 것처럼 얘도 그렇습니다. 그럼 B와 C를 모두 담아보자. B와 C를 모두 담아보자. B에 보면 5, 6, 7, 8이 있고 C는 1, 2, 3, 4, 3, 4, 6, 12. 근데 6이 두 번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지웁시다.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이제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A는 또 뭐예요? A는 3, 5, 7이고 둘의 교집합.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봐라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나요? 있어요. 누구? 5가 있죠. 7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만 적어주세요 한 다음에 우리는 5하고 7을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 설레님이. 아, 3은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3요. 수업 똑바로 듣고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서연아. 3 돼요. 미안해. 화면 보이나? 내가 지금 빌리고 있어요. 네.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 5, 7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괄호 먼저 보시는 거죠. A 교집합 B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5 있고요. 지금 되게 긴장하면서 찾고 있어요. 또 실수하면 욕할 것 같아서. 5, 7인 맞죠? 5, 7. 5, 7. 좋아요. 그래서 얘는 5하고 7입니다. 그럼 C는 아까도 적었지만 1, 2, 3, 4, 6, 12가 되고 그것들을 모두 담아주세요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담아주면 됩니다. 1, 2, 3, 4, 5, 6, 7, 12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교집합과 합집합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개념 쪽으로 넘어가셔서 여집합과 차집합 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을 펴주시면 되겠고 저는 노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말 그대로 차예요. 차. 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일단 A 차집합 B를 얘기한다라는 건데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자, A 차집합 B인데 숫자처럼 A에서 B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A에서 그러니까 어디만 쳐다봐라? A만 쳐다봐라. A에서
됐습니까? A에서 B와 관련된 놈은 빼고 생각하란 소리.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의 대상이 아닌 거야, 이쪽은. 됐습니까? A 중에 B와 관련된 놈은 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역은 이쪽만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색깔로 칠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삭제. 자,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영역을 1번, 2번, 3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요? A에서요. A에서. A 몇 번인데? 1번과 2번 중에. 그 중에 B와 관련이 있는 번호는 몇 번입니까? 2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2번을 빼주면 몇 번만 남는다? 1번만 남는다. 바로 여기만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가 바로 A 차집합 B. 됐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A-B 혹은 A 빼기 B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A 차집합 B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기 2번 영역을 우리가 집합교를 어떻게 썼었죠? 2번. 여기를 우리가 집합 용어로 어떻게 썼었지?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겁니다. A 교집합 B.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적는 건 A 차집합 B라고 적겠지만 사실 이해는 A에서 뭘 빼주는 거다? A 교집합 B를 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올바른 이해라고요.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해서 그냥 뭘 날려버려요? B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를 다 날려버리면 분홍색만 남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걸 다 표현하는 것은 A 합집합 B가 될 텐데 거기서 그냥 통째로 B를 날려버린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차집합이 좀 설명할 게 많죠? 하나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건 일단 얘부터 적을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먼저. 아, 잠깐. 미안. 이건 일단 이따가 여집합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미안. 자,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여기가 바로 A 차집합 B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 X는 어디에는 들어가지만 A에는 들어가. 그죠? A에는 들어가. 그리고 어딘 들어가지 않아. B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A 차집합 B라는 원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일부러 계속 수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도록 A의 원소이긴 하나 B의 원소는 아닌 것들, 그것이 바로 A 차집합 B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자, 여집합에서 여자는 여러분들 그 여가 생활할 때 여자예요. 여가 뭡니까? 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잉여 할 때 여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무언가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전체 집합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자꾸 영어 쓰게 만들어. universal, universal. 영어만큼은 저를 무시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요. 요 U자를 따서요.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적은 거는 뭐냐면 합집합과 좀 헷갈려요. 전체 집합, 합집합 적을 때가 있거든. 헷갈려서 선생님은 전체 집합은 이렇게 하고 합집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전체 집합, 이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집합일 때 이 전체 집합을 왜 설명했냐? 여기다가 이제 집합 A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 A를 뺀 나머지 저 A를 뺀 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A의 컴플리먼트 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C도 여기 있는 C도 컴플리먼트 맞아야 될 텐데 맞겠죠? 예, 컴플리먼트. 예, 뭔가를 제외하고란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A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그 A의 여집합은 무엇이냐면 A 여집합은 X파 X는 어디에는 들어가지만 전체에는 분명 들어가야 돼요. 전체에는 들어가야 돼. 근데 전체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엔 들어가지 않는다? A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들, 저런 것들을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수학적 기호를 한글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A 여집합은 A 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혹은 A의 반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 A반이라는 전체 집합으로 놓고 봤을 때 남자 집합의 여집합은 여자 집합. 그렇다면 남자애들 빼고 대답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 맞죠? 남자의 반대를 얘기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응용 A반에서 안경을 쓴 사람들의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안경 쓴 사람 에이씨 말이 너무 길다. 안경제비 여집합 됐어요? 그러면 안경 쓴 사람 빼고 안경 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안경 쓴 사람의 반대 안경 안 쓴 사람 걔들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집합 개념을 했으니까 잠깐 차집합에서 아까 설명하려던 거를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따 또 책에다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요걸 제가 좀 붙여서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 요 차집합은 뭐 하는 짓이야? 요 차집합은요. 교집합, 여집합 세트로 바꿀 수 있다. 다시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꿨을 수 있다. B 차집합 C는 B, C를 적어주고 여기 있는 요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 여집합을 쓸 수가 있다고요. X 차집합 Y는 X, Y를 써주고 여기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 여집합을 써주면 되겠다고요. 굉장히 심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 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 빨간 박스 하나 치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죠.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이제 보긴 할 텐데 5번을 먼저 보세요. 5번. 빨간 박스 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빨간색 교집합, 여집합 빨간색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빨간 박스.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빨간 박스를 쳤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것이다. 합집합에서 B를 빼는 것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건 안 쳤다잉? 언급도 안 했다. 그쵸? 저런 것들은 내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쵸? 난 중요한 것만 강조하고 있거든. 뒤에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으로 나오는 거는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빼세요. 자, 그럼 이제 성질 보겠습니다. 성질. 버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야 여기 A가 있어야 그러면 A를 제외한 여기 바깥쪽 우후 오케이. 자, 여기 바깥쪽을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A 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영역을 선생님은 1번과 2번으로 말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A 1번입니다. A 여집합 2번이에요. 모두 담으래요. 1, 2번 다 담는 거지, 그치? 다 담으면 뭐 나오나요? 전체 집합 나오는 거 확인되시지요? 좋습니다. 다음
A와 A 반대를 동시에 만족한대. 즉 남자와 남자 반대. 즉 여자가 되겠죠. 남자와 여자의 교집합 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 안경제비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A 여집합에서 얘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 반대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전체의 반대는 야 오늘 다 남아! 그거의 여집합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무도 안 남는 것. 혹은 오늘은 아무도 남지 마! 그것의 여집합은 다 남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A 반대의 반대래요. A가 몇 번이야? 1번이에요. A 1번. 근데 A의 여집합, 그러면 2번이죠. 근데 그거의 반대래. 다시 몇 번? 1번. 이해되시겠습니까? 1번 냈다가 여집합 씌워서 2번 됐다가 다시 여집합 씌우면 다시 1번.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다. 맞죠? 전체에서 A를 빼버리면 여집합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응용 A반에서 여학생들 다 니들은 가. 그럼 누구만 남겠어요? 남학생만 남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일단 여기부터 먼저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거 유니버셜.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1, 2, 3 따라다당 따당 10, 11, 12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짝수는 2, 4, 6, 8, 10, 12, 14 아무도 그만하란 말 안 하죠? 14까지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12까지만 적으십니다. 전체가 1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A 먼저 그리고요. B 그리고요. 전체까지도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채우냐면 여기서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상 교집합부터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나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6하고 12가 있죠. 6하고 12. 그래서 여기다가 6과 12를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A는 2, 4, 8, 10만 남아있네요. 2, 4, 8, 10을 여기다가 잘 적어주면 되겠고 3, 6, 9, 12 중에 3하고 9만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끝났냐? 안 끝났죠. 왜? 전체 집합은 분명 1부터 12까지인데 그럼 1 같은 애들 어디다 적어야 돼? 여기다가 살포시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합집합 말고 합집합 빼고 합집합 제외한 나머지를 적어주세요. 합집합은 어딘데? 여기인데. 맞죠? 합집합은 여기 엉덩이라고 할게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적으라는 거니까 1, 5, 7, 1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이해되니? 감사합니다. 오, 동건아. 아주 짧지만 오아시스의 마치 샘물처럼 사람의 소리가 그리워. 자, 2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해도 결국에 이어폰으로밖에 안 들리지 않으세요? 2번 보시겠습니다. 그래, 형규야. 고마워. 아니, 어쨌든 사람 목소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야. 자, 2번 보시면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교집합 빼고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그러면 좀 많네. 그래서 2, 4, 8, 10, 3, 9, 1, 5, 7, 11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교집합만 빼는 거니까.
선생님 3번은 뭐죠? 3번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영역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영역을 적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저기다가 이제 연필로 이렇게 빗금치고 색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샤프심이 아까워서요. 헷갈려. 그래서 저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럼 A가 몇 번입니까? A. A가 1, 2번인 거 확인되시나요? 근데 1, 2번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1, 2번을 뺀 나머지 몇 번? 3, 4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B는 몇 번인가요? B는 2번, 3번이거든요. 그러면 3, 4번 중에 2, 3번을 빼는 건데 근데 아까 차집합은 분명히 3, 4번 중에서 여기서 봤을 때 2번은 없으니까 빼는 거야. 2번은 됐어. 2번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럼 누구만 빼는 거예요? 3번만 뺀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니? 3번, 4번만 봤었을 때 혹시 2번이 있다면 빼고 혹시 3번이 있다면 빼는 건데 2번은 없으니까 걔는 빼고 3번이 있으니까 3번은 뺀. 됐어요? 나머지 4번만 쳐다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은 어디야? 합집합의 바깥쪽이 지금 4번이죠. 여기가 지금 4번이란 거예요. 여기가 4번. 됐습니까? 여기가 4번인 거야. 그럼 저 영역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1, 5, 7, 11만 되는 겁니다. 1, 5, 7, 1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럼 B는 이제 몇 번이야? B는 2, 3번인데 B의 여집합이니까 1, 4번입니다. 1, 4번. 얘는 영역이 1, 4번이야. A는 1, 2번인데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몇 번이야? 3, 4번이야. 3, 4번. 빼래요. 1, 4에서 혹시 3이 있다면 빼래는데 3은 없으니까 얘는 제껴두고 4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4를 제외한 나머지 1번만 보란 소리라고요. 1번. 그럼 1번 영역은 여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2, 4, 8, 10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정답이 2, 4, 8, 10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3번. 서로소 한번 적어보자. 니들이 직접. 어떤 걸 서로소라고 했는지 한번 적어보자. 한글로 적어보면 교집합이 없는 집합. 없는 관계, 교집합이 없는 관계. 그래서 그것을 수어로 적어보면 A교 B가 공집합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1.1 이런 거 적으면 큰일 나시고요. 뭐 적어야 돼요? 2, 3, 5, 7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맞죠? 2, 3, 5, 7. 그러면 이제 A와 B가 서로 손지 알아보라는 건데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없으니까 A와 B는 서로소예요. C는 10의 양의약수니까 1, 2, 5, 10인데 어떻습니까? 5라는 교집합이 존재하고 2라는 교집합이 존재하므로 얘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자, D는 1보단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니까 2, 4, 6, 8을 얘기할 텐데 에헤이 2라는 교집합이 존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겠습니다. 2는 4의 양의 배수 4, 8, 12 댕댕댕댕 이렇게 나가는 건데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하고 E가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후다닥 보고 쉬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빠밤. 자, 일단 선생님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영역 체크부터 하려고 합니다. A, B. 니들이 영역부터 빨리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 되는 거고 얘 한 번만 더 쓱 복사. 오케이. 혼자 잘 놀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먼저 보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A 합집합 B는 몇 번인데? 1, 2, 3번인데 그것의 여집합. 그럼 1, 2, 3번 영역 빼고 4번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네. 이해돼요? 그 4번 영역은 엉덩이 바깥쪽인데 거기에 숫자 2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소는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체크할 거예요. 다음
A 교집합 B는 당연히 2번을 얘기하겠고 그 2번 영역에 원소 5와 8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니들이 바로 여기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바로 A 차집합 B 1번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1번 영역에 1, 6, 7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번 영역 방금 채웠고요. 2번 영역 채웠고요. 4번 영역도 채웠다 이거야. 그러면 안 채워진 영역이 몇 번밖에 없어. 3번 영역이 지금 안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1부터 9까지 자연수인데 나머지 원소들은 다 어디 영역에? 3번 영역에 때려 박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요. 그때 집합 B를 구해달라는 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3, 4, 5, 8, 9가 정답이 되시겠네요. 3, 4, 5, 8, 9가 집합 B가 되시겠습니다. 한 개도 안 어렵지?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죠, 그렇죠? 아직까진 괜찮아야 돼. 서연이 똑바로 듣고 있는 거 맞나? 고개 끄덕끄덕 해봐. 그래요. 좋아요. 로끼 아주 눈매가 매섭네요. 안 그래도 얼굴이 작은데 이렇게 보니까 더 작네요. 잘생겼어요.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교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였어요. 쌤이 아까 설명할 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원소 2, 5는 A에도 있어야 되고요. B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A에 2는 보여요. 근데 5는 보이진 않지만 얘가 보입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죠. A제곱 플러스 4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5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가 5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빼박 5가 된 거야. 여기는 무조건 5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A제곱은 1이니까 A가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첫 번째 A가 1일 때. 이제 익숙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럼 집합 B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집합 A는 이제 2, 3, 5가 된 거고 A가 1이라면 이제 집합 B 봅니다. 집합 B 볼 거예요. 집합 B, 집합 B. 자,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 1을 넣어보면 2, 4, 5가 나오죠. 근데 이번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면 0, 4,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A와의 교집합이 분명 2랑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2, 5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이 2, 5가 완성이 되지만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까지 일단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배워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개념적으로 돌아와서 여기 5번에다가 별표 5개. 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집합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처음으로 별표 5개를 친 것 같아요. 물론 앞에 것도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얘를 계란 프라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계란 프라이. 적지 마. 부끄러우니까. 나만 얘기하는 거야. 계란 프라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가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즉 A가 B의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얘와 어떤 표현이래? 똑같은 표현이래. 똑같은 표현. 알겠습니까?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1번 표현이 나와도 A가 B에 들어가는 거야. 2번이 나와도 A가 B에 들어가는 거고 3번이 나와도 4번이 나와도 5번이 나와도 쟤들은 전부 다 오른쪽 그림에 계란 프라이 같은 즉 A가
B에 들어가는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역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영역 표시라니까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역 표시라는 말이 제일 맞죠? 네. 자, 그래서 A가 몇 번이에요? A가 1번이에요. B가 1, 2번이야, 1, 2번. 둘을 모두 담으면 당연히 1, 2번 나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정답이 그대로 나온다. 마찬가지 A 1번, B 1, 2번인데 이번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1번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1번. 그래서 A가 나온다. 그럼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언제? 포함되어 있을 때,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 있을 땐 당연히 A 합집합 B는 그냥 A 합집합 B야. A 교집합 B는 그냥 A 교집합 B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합집합이라고 준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딱 표현되어 있다면 제가 큰 놈이라고. 교집합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쟤는 작은 놈이라고. 알겠습니까? 계란 프라이고 1번 같은 경우는 큰 거, 2번 같은 경우는 작은 거. 그럼 3번을 보시자고요. 3번. A는 1번이야. 근데 거기서 1번 중에서 B에 해당하는 1, 2번 혹시 있다면 빼볼 건데 2는 없으니까 제끼시고 1은 있으니까 1을 빼버려. 1에서 1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공집합되는 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놈을 빼면 걔는 공집합이 됩니다. 물론 B에서 A를 빼면 흰자 부분이 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B에서 A를 빼면 흰자 부분이 남겠지만 노른자가 있는 계란 후라이를 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공집합이 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표현은 아까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 세트로 바꾼 같은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둘 다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5번은 보기 전에 나중에 나올 테지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적을 필요는 없어. 적지 마, 적지 마. 책을 어디를 펴보시냐면 뒤에 나오던데. 따단 따단 따라란. 오디오가 비면은 뭔가 심심할까 봐.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지가 어디냐면 41쪽입니다. 41쪽 드모르간의 법칙. 화면이 좀 정신이 없죠? 오케이. 예,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얘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여집합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침투를 하게 되면 안에 걸 다 반대로 바꾸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반대로 바꾸는. 그래서 A도 반대가 되고요. B도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잖아요. 얘가 반대로 되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그렇게 되나요? 진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집합을 증명하는 건 너무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을 합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집합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집합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영역을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좌변에 나와 있는 것은 A 합집합, 즉 1, 2, 3의 여집합. 1, 2, 3의 여집합은 몇 번? 4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여집합입니다. A는 1, 2번이고 여집합은 3, 4번 되시겠네요. B는 2, 3번이고 B의 여집합은 1, 4번 되시겠고 둘의 공통부분. 그럼 공통부분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나온다라고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증명치고 너무 허접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서술형 나와도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서술형에다가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숫자 적어서 내면은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요. 다음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컴플리먼트라는
예, 여집합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A도 반대가 되고 B도 반대가 되고 그리고 뒤집어져 있던 교집합은 다시 뒤집어져서 합집합이 되는 이렇게 반대로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증명은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할래요. 너무 쉽잖아. 니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갈게요. 4번은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드모르간을 씌운 겁니다. 그러면 A 반대가 되죠. B 반대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모습도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4번은 저게 나타나게 된 거고 5번은 누굴 드모르간을 쓴 거냐면 얘를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 교집합, B 여집합에 너는 공집합이 나온다는데 너를 가지고 그냥 드모르간을 씌워버리면 A 반대, 교집합 반대, B 여집합의 반대는 다시 B가 되는 거 맞죠?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가 된다고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우리 처음 배우는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부분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문제를 보면 얘를 보고 이것임을 깨닫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1, 2, 3, 4, 5번의 표현을 보고 A가 B에 들어가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소와 같은 표현이래요. 서로소와 같은 표현. 서로소와 같은 표현.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1학년 응용 A반. 응용 A반. 그 다음에 1학년 기본 A반은 서로 소죠. 둘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나?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는 학생들이 있나? 없잖아요.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응용 A반 여러분들이 원소고 기본 A반 거기 학생들이 원소들인데 공통되는 원소들이 없으니까 둘은 서로 소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응용 A반 중에 기본 A반 빼자. 빠져나간 사람 있어 없어? 다시 응용 A반에서 기본 A반 빼고 다 따라와. 그러면 응용 A반 다 따라오는 거 맞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본 A반 중에 응용 A반 빼고 다 나와. 그러면 기본 A반만 싹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이겠지만 선생님 그런 질문을 할 상황이 있겠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럴 상황은 없지.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상황은 없겠지만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이건 영역 표시로 갈게요. 1번, 2번, 3번. 그래서 A가 1번인데 B는 3번인데 그곳에 여집합이니까 1, 2번. 그럼 1번은 1, 2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B는 3번인데 A 1번의 여집합은 2, 3번. 그럼 3번은 2, 3번에 포함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니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얘는 A와 B가 서로 소인 관계구나 라고 눈치 까주셔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표 5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딱 제가 항상 말하는 수어 구간이죠. 수어. 보고 읽어내서 한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어를 해석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내용, 니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수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필수 예제 6번 보시겠습니다.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그냥 보면은 죽어도 모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죽어도 모르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서 이제 보자마자 알아야 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그치, 잘했어. 공집합이야. 그래, 공집합이야. A가 공집합에 포함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렇죠? A는 공집합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합집합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에요. A는 여기밖에 안 돼요. A가 합집합에 포함됐으면 포함됐지 합집합은 A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음
이번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은 당연히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맞아요. 설령 여기가 A로 나왔다고 해도 오케이, 맞아요.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다음. 난 이거 왠지 이렇게 설명하고 싶네. 빠밤. 빠밤.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교집합, 여집합 세트가 나왔다. 얘가 뭘까요? 잠시 질문하는 척 해봤어요. 얘는 차집합이죠. 그렇지 않나요?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세트. 교집합, 여집합 세트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엄청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에서 B를 뺀 나머지는 B 여집합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B 여집합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싶네. 지금 여러분들은 쪼렙이니까. 야, 전체는 항상 모든 걸 포함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란 프라이 관계인 거 알겠어요? 비여집합도 결국은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란 프라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작은 건 뭐예요? 비여집합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거죠.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네요. 다음. 전체는 최강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 전체 집합은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고요. 전체는 무조건 다 포함하는 거라서 A합 집합 B도 전체 집합 안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나는 니들이 숙제하실 때 이 문제만큼은 따로 니들이 적어봤으면 좋겠다. B가 A에 들어가는 이런 계란 프라이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A 교집합 B는 작은 게 나와요. A 합집합 B는 큰 게 나와요. 작은 거 차집합 큰 집합은요. 작은 거 차집합 큰 거는요. 공집합이 돼요. 근데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며 같은 표현이므로 공집합이 돼요. 드모르간을 써볼까요? 위에 나와 있는 얘도 드모르간 써버리면 B 반대, A 반대, 포함 관계도 반대. 그 다음 얘도 드모르간을 써볼까요? B 반대, 합집합, A 반대,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이렇게 니들이 한번 써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쓸 수 있어야 해요. 민성아 알겠니? 현열아 알겠어? 성열아, 가은아, 동건아 보고 싶어 얘들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혀 있는 거 1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니까 나머지 다 틀렸겠네. 3번은 B 차집합 A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요. 4번은 여집합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 아니다. 멍충이, 똥개, 바보. 어휴, 왜 사니? 여기가 공집합이 되셔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에 5번. 5번은 이게 반대죠. B 쪽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B 쪽으로. 그래서 5번 틀렸어요.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별표 3개. 시험에서 참 많이 본 문제. 내신에서. 하지만 이걸 냈을 때 틀리면 나만 틀렸다. 젠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집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 또 나만 사전 깎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 잡습니다. 분명 교집합은 교집합이야. 그냥 교집합은 교집합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는 뭐다? 계란 프라이 관계라고요. 누군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라고요. 계란 프라이가 아니면 그냥 교집합은 교집합일 뿐이에요. 근데 교집합으로 표현된 게 하나로 딱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걔는 누군가 쏙 들어가는 관계가 된다. 근데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즉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A에 쏙 들어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집합은 합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로 쏙 이렇게 표현 나와 있다고 한다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더 커서 A 차집합 B라는 이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라는 게가 이게 말이 꼬이냐? 예, 이런 이해가 되겠고요. 그럼 얘를 두 개를 동시에 적어보면 X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X는 B의 부분집합.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를 읽은 거야 지금. X 색깔 좀 같이 할까? 여기를 읽어주면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여기를 같이 읽어줘야죠.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다. 분명히 내가 여긴 지웠네. 여기 너 나랑 수업했니 안 했니? 했겠죠, 그렇죠? 여기 페이지가 24쪽이거든요. 24쪽. 24쪽에 예, 여기 분명히 같이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형규 대답하려는 용기는 아주 가상합니다. 잘했어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필수제 6번 아니고요. 여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문을 토대로 해서 밑에 걸 다시 읽어주면 우리 집합 X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글씨 너무 못 씁니다.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그리고 그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차집합 B는 뭔가요? A 중에 B에 해당하는 D와 E는 빼는 요 A, B, C만 즉 너는 A, B, C가 되겠고요. A는 A, B, C, D, 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X는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너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A, B, C는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안 물어볼 거라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D와 E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 돼서 4개가 되겠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저걸 읽어내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48번도 한번 보시면 48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고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A가 X에 포함된다고 읽어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읽어줘야 돼? 얘는 B에서 X를 뺐더니 B가 나왔대요. B에서 X만 빼고 대답했더니 그대로 B야. 그럼 뺄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네, B와 X의 교집합이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 나온다라고 서로 소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주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15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13 이렇게 6개가 있을 텐데 우리 X는 누구는 포함하면 안 돼. 우리 X는 B는 포함하면 안 돼. 교집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B의 원소에 해당하는 3이나 13은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A의 원소에 해당하는 2하고 7은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2랑 5는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3하고 13은 반드시 제외.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5는 물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왜 5냐? 이 멍충이 똥개. 7이에요, 7. 죄송합니다. 2하고 7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안 물어볼 거고, 3하고 13 반드시 제외할 거니까, 누구랑 누구만 물어봐? 5하고 11만 물어봐. 그래서 2의 제곱, 즉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문제 스텝 1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텝 2는 저랑 나중에 현장 강의 때 같이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법칙 이제 교환, 결합, 분배. 야,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봤었죠. 교환, 결합, 분배는 좀 많이 봤었어. 어디서 많이 봤었어? 수에서도 봤었어요. 수에서도. 그럼 수에서는 언제 저런 게 성립이 됐냐?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특히 교환과 결합이 성립이 됐었죠. 즉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는 어떻다? 같다. 곱하기도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어떻다?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다. 그런데 집합에서는 덧셈 뺄셈이 없죠. 예, 집합에서는 뭐와 뭐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이 성립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숫자에서 결합 법칙은 3개가 나오는데 덧셈이 이렇게 있었을 때 덧셈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먼저 계산하든 이렇게 먼저 계산하든 서로 같다가 되시겠고 곱셈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곱셈이 있었을 때 얘네 먼저 곱해도 된다. 얘네 먼저 곱해도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결합 법칙도 합집합이면 이렇게 합집합이면 결합 법칙 성립된다. 그 다음 교집합이면 저렇게 결합이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숫자에서도 덧셈과 곱셈 혹은 물론 뺄셈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덧셈으로 갈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었을 때 분배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A 곱하기가 그대로 분배가 된다. A 곱하기가 누구와 누구에게 B와 C에게 분배가 되고 물론 괄호를 치진 않겠지만 일단 칠게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덧셈은 여기서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단 부호가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색깔 잘 돼 있죠?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비교해 보세요. 결합 법칙은 어때? 합집합이면 합집합끼리, 교집합이면 교집합끼리 되어 있는데 분배 법칙은 합집합, 교집합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똑같이 A 합집합을 B에다가 C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B하고 C는 그대로 적혀지면 되겠고요. 괄호.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던 교집합이 두 괄호를 연결하는 연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색깔 달리해야지. A 교집합을 분배. 그러면 A 교집합을 B하고 C에게 다 나눠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괄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괄호 안에 있던 합집합은 괄호 밖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다시 일로 와볼게요. 야, 꼭 얘만 분배 법칙인가? 요 방향만? 아니잖아요. AB 더하기 AC가 있다면 A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잖아. 물론 나중에는 인수분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 저것도 분배 법칙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서도 그게 되셔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걸 지울게요. 오, 봤더니 A 합집합이 동시에 있다면
걔네를 똑같이 뺏어주는 거예요. 얘네를 뺏어주는 거예요. 뺏어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일단 B하고 C를 적어주고 괄호 밖에 있던 교집합은 괄호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이렇게 보는 것도 분배법칙이 되겠군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드모르간 아까 설명했으므로 일단 패스할 거고요. 네, 좋습니다. 지워야지. 수업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9번까지만 일단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잠시 문제 풀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배웠으니 필수 예제 9번까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체크 좀 한번 해주시고요. 반드시 차집합은 요걸로 바꾸어 접근하기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배법칙에 차집합에 관한 법칙은 없었잖아. 그렇죠? 연산법칙에 교환, 결합, 분배를 배웠고 드모르간까지도 배웠는데 차집합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차집합. 진짜 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교집합, 여집합 세트로 바꾸어서 접근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할게. 천천히. 제발 용화 천천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바꾸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 그러면 A 교집합은 그대로 둘 거고 여기가 드모르간이 되면 A 반대, 교집합 반대, B 여집합 반대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교집합을 이제 뭐 할 거다? 분배. 그러면 A 교집합을 누구와 누구에게? A 여집합과 B에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괄호 안에 있던 합집합은 괄호 밖에서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으며 그러면 얘는 뭐야?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집합이든 간에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그냥 그대로 A 교 B가 나오게 되겠다.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내 돈이랑 빵원이랑 합치면 그냥 내 돈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치는 건. 네. 그래서 정답은 그냥 A 교집합 B가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우! 더럽게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한 번 듣고는 절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한 번 더 볼게요. 아우! 또 차집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이렇게 두고 쟤는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두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따단. 그러면 여기서 또 일단 무슨 간? 드모르간. 너무 이상하다. 무슨 간. 어쨌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써주게 되면 A 반대, 교집합 반대, B 여집합의 반대 이렇게. 아싸, 난 또 분배해야지. 웃기고 있네. 분배는 어때요?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을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배는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을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쟤는 분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괄호를 살짝 지워주고 이쪽을 먼저 보겠다고요. 이렇게요. 잠깐만 채룡 멍충이 똥개 아우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거 잘못 적어서 또라이 진짜 왜 꼭 한 번씩 이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괄호가 B 교집합 A 여집합입니다.
이씨 아무도 말 안 해줘 이씨. 자 어쨌든 A 여집합 합집합 쓰신 다음에 드모르가 써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괜히 쪽팔려서 그런 거야. 미안해 얘들아. 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가 이제 합집합 합집합이기 때문에 교환과 결합을 사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A를 1로 옮길게요. 이렇게 둘을 바꿀게요. 둘을 바꾸면 A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이 나오겠고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자와 여자 반대, 즉 남자를 다 말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전체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체랑 무언가의 합집합은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나오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전체 집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동 A 맞았어요. 잘했어, 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3번. 더럽게 어렵잖아. 그죠? 근데 겁나 허무하게 해드릴게. 3번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해요, 쌤?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보려고. 또 이거 알려주면 저 연산질 안 하는데. 그래서 영역을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두고 접근하려고요. 그럼 괄호부터 차근차근. 야, 이씨, 캠킨 사람 손가락으로도 대답해봐, 이씨. B 차집합 A 몇 번이야, 이씨. 손가락, 이씨. 3번이죠, 3번. 그죠? 맞습니까? 네, 3번. 다음에 B는 2, 3번이죠. A 여집합은 3, 4번이죠. 그래서 B, 2, 3번 중에 혹시 4번이 있다면 4번을 빼면 되는데 없으니까 제끼시고 3번은 뺄 수 있으니까 빼버린다면 2번만 남겠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합집합이므로 아하, 이렇게 긴 괄호는 그냥 몇 번이구나. 2번, 3번이구나. 근데 B는 몇 번이죠? B가 2번, 3번이죠. 2번, 3번에서 2번, 3번 다 빼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공집합. 답 확인해 볼까요? 공집합.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 자, 집합의 연산법칙과 포함 관계를 보시면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나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 안 할 거예요. 연산질 할 겁니다. 예, 잘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봐봐. 하기 싫어 이러고 보지 말고 얘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요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B 여집합이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요. 뭐까지 보여야 돼? 합집합까지 보여야 돼. 합집합까지. 그럼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A 여집합과 A가 괄호 속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되고요. 괄호 밖에서 역할을 하던 교집합은 괄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과 합집합은 항상 그냥 자기 자신 나온다. 근데 교집합 A래. 와, 여기서 교환 법칙 써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왜 바꿨을까? 괜히 바꾼 게 아니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A 차집합 B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난 지금 좌변만 정리한 거거든. 좌변만. 좌변 정리한 건데 우변에서 얘가 뭐래요? 공집합이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A가 B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스텝 2. 자, 4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래요. A, B, C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집합 B의 원소가 뭐래요? 분명히 선생님이 조건제시법에서 이 바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게 원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X랑 Y를 더하는 거죠. 근데 A에서 뽑고 A에서 뽑는 X, Y고 근데
그전엔 서로 같은 것도 뽑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대요? 서로 다른 걸 뽑으라고 얘기가 나왔네.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A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X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Y는 B 또는 C가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집합 B의 원소는 A 더하기 B가 나오거나 A 더하기 C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X가 B라고 한다면 우리 Y는 A나 C가 가능하죠. 그래서 B 더하기 A인데 B 더하기 A는 얘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안 적으려고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B 더하기 C를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C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Y는 A 또는 B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근데 C 더하기 A, 여기 존재하죠? C 더하기 B, 여기 존재하니까 끝났네. 더 이상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거고, 6, 9, 11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그냥 얘가 6이다, 얘가 9다, 얘가 11이다 두자 이거예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6이다. 그다음에 B 더하기 C는 11이다. 그다음에 C 더하기 A는 9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얘를 연립을 어떻게 썼었나요? 다 더해주는 거죠. 얘를 싹 다 더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그래서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시는 거고요. 더하면 26이 나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나온다? 13이 나온다. 근데 위에서 A 더하기 B가 6이래요. 얘가 6이니까 C는 당연히 7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C가 7이라면 2번 엿다 넣어버리면 되지. C가 7이라면 A는 2가 나오고, 또 C가 7이라면 B는 얼마가 나오겠다? 4가 나오겠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 B의 원소는 2A 플러스 1이래. A에다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는데 우리 A는 집합 A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집합 B의 원소는 뭐가 될까? A에다 1을 넣어주면 3, A에다 2를 넣어주면 5, A에다 3을 넣어주면 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 집합 C는요. 집합 C는 원소가 B에서 A를 빼는 거래요. 근데 B는 라지 B에서 A는 라지 A에서 집합 A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그럼 B는 3일 수도 있고 뭐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겠지만 5, 7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A는 1, 2, 3입니다. 그럼 이걸 빼주면 C란 집합에는 2, 1, 0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번엔 B가 얼마일 때? B가 5일 때. 그럼 A는 또 1, 2, 3을 뽑을 수가 있겠고 저걸 빼주게 되면 4, 3, 2가 나오시게 될 텐데 2는 앞에 중복되니까 2는 빼버릴게요. 다음 이번엔 B가 얼마일 수도 있겠어? 7일 수도 있겠죠? 그럼 빼주면 6, 5, 4가 나올 텐데 여전히 4는 중복되니까 빼버리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수업에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걸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바로 얘가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했던 거고 NA는 3이다. NB는 3이다. NC는 몇이다? 7이다. 그럼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어때요? 스텝 2라고 되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력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요. 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 내 문제야. 이거 시험에 완전 잘 출제됩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짓말 같니?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가 잘 안 가나요? 난 진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자주 본 겁니다. 자, 가요. 자, 공집합이 아닌 A. 그러면 A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원소는 무조건 갖는 겁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아하, 만약 A가 집합 A의 원소라면 A분의 81도 반드시 A의 원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합 A는 자연수만을 원소로 하거든. 그래서 만약 A가 1이면 81도 아니 그러니까 A가 1이어서 미안 다시 에휴 왜 안 좋아지냐. A가 1이어서 1이 A의 원소이면 반드시 누구도 81도 A의 원소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즉 집합 A를 적을 때 1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1만 적을 수가 없다고. 1이 만약 집합 A 원소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81도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트로. 다음. 이번에는 A가 만약에 2라고 친다면 그래서 2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81도 A의 원소란 소리인데 하지만 우리 A는 누구를 원소로 가죠? 자연수만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몰 a는 80일의 약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80일의 약수 3, 또 9, 또 27, 또 80일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이 A의 원소이면 누구도 27도 A의 원소이고 그렇다면 네 번째 줄로 바로 갈까? 27이 A의 원소라면 3도 반드시 A의 원소가 나온다. 즉 아까와 마찬가지로 3과 27은 반드시 세트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괜찮나요? 다음 마찬가지 81이 A의 원소라면 1도 A의 원소니까 1과 81은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A가 9일 때를 보면 9가 A의 원소이면 9도 A의 원소이다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9는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합 A는 1, 9, 27 이런 집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1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81도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7이 들어가고 싶으면 반드시 3도 딸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 그 반 이동할 때 여러분들 반 집합 이동, 반을 이동할 때 나는 이 친구랑 같이 안 가면 못 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나요? 나이가 이제 먹어서. 저희 중학교 애들 보면은 누구 그만둔다고 나 따라 그만둘래 막 이런 애 있단 말이야. 꼭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 있어요. 자, 그래서 1과 82는 하나로 봐야 되고요. 3과 27도 하나로 봐야 되고요. 9만 단독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저기 집합 A가 있어. 1, 너 갈래 말래? 나 갈래요. 그럼 나도 갈래. 80 이렇게 오는 거죠. 9 갈래 안 갈래? 안 갈래요. 3하고 3 갈래 안 갈래? 안 갈래요. 그럼 27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야, 1 갈래 말래? 갈래요. 그럼 81도 가야 되는 거고요. 9도 가야 되는 9 갈래 말래? 갈 거예요. 27 갈래 말래? 갈래요. 그럼 3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집합 A의 가능성을 이제 따져보게 되면 얘한테 물어봤을 때 yes or no. 얘한테 물어봐도 yes or no. 얘한테 물어봐도 yes or no.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개가 나오는데 근데 이 8개에는 분명 아무도 안 가는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이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A라고 분명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경우 한 가지는 빼줘야 돼서 정답은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4번부터 차근차근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정수래요, 정수. 정수 A입니다. 정수 A. 자, 좋아요. 자, 그런데 미안. 이거 정수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우리 집합 A의 원소는 뭔가요? X-2예요.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거든. X의 범위가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X의 범위가 저러니까 X가
이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다 2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x-2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범위다. 즉, 이 x-2가 바로 라지 A가 되겠고요. 이게 집합 A의 범위가 되겠다. 이게 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집합 B를 보시면, X의 범위 또 여전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 A를 더한대요. 그래서 우리 X 플러스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거든. B. 그래서 우리 B의 범위는 A-1부터 A 플러스 7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는 저렇게 생겨먹었대요. 자,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부등식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부등식적 문제와 똑같은 거야. 집합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집합 A입니다. 근데 A는 B에 포함이 돼야 돼요. B에 포함이 됩니다. 집합 B는 A-1부터 A 플러스 7까지입니다. 야, 이런 거 우리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죠, 그쵸? 그래서 A-1은 분명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A 플러스 7은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알겠어? 자, 그럼 옆에 봐봐. 선생님이 따로 적어드릴게요. 작은 놈이 갖는 걸 큰 놈이 갖지 못하는 경우. 작은 놈이 갖는 걸 큰 놈이 못 갖는 경우. 야, 생각해봐. 내가 현규를 포함한데, 너무 징그러운데. 하여튼, 네. 내가 현규를 포함한데. 그럼 현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네. 현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현규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맞죠? 현규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현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현규가 만약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걔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작은 놈이 갖는 걸 큰 놈이 갖지 못하는 경우는 등호를 붙일 수 없어요. 등호를 빼야 돼요. 등호를 빼야 합니다. 더럽게 못 쓴다 진짜. 아우, 다시 써. 그럼 반대로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는 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는 다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제 이 부분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A-1과 마이너스 1이 같아진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줘 볼게. 요렇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옮겨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얘가 이렇게 와서 만약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맞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작은 게 못 갖고 큰 거는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건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다시 A는 작은 놈인데 마이너스를 가져 못 가져? 못 가져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파란 범위가 더 큰 범위인데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작은 놈이 큰 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작은 놈은 못 갖잖아. 근데 큰 놈은 갖는 거잖아. 큰 놈이 더 많은 걸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넌 꺼져. 근데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7인데 얘가 요렇게 있다가 지금 뜨드드등 오는데 우리 A가 더 작은 놈인데 A는 1을 가져 못 가져? 1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요렇게 돼버리면 우리 파란색이 분명 더 커야 되거든? 그럼 작은 범위가 가진 숫자 1을 큰 범위는 1을 갖는 거야 못 갖는 거야?
못 가져요. 그럼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또 날리고 자 그렇다면 왼쪽에 초록 색깔을 칠한 곳은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작은 놈이 갖는 걸 큰 놈이 못 갖게 되는 결과일 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왼쪽 거 먼저 풀어주면 A는 0 이하다가 하나 나오시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하나 나오시게 되는 거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젠 C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렇게 생겨먹어서 얘가 B까지 다 잡아먹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분명히 우리 2A라는 값은 A-1보다 어때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아이패드로 수업하니까 참 좋죠.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파란색이 분명 작은 범위거든. 작은 범위는 이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빨간색은 그 포인트를 가져 못 가죠? 못 갔죠. 그렇죠? 맞습니까? 결국 2A랑 A 빼기 1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작은 놈은 A-1의 값을 갖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더 커야 되는 빨간색은 이 파란 포인트를 못 가져요. 그래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는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A는 A-보다 작아야 되고 A는 빼기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하나, 둘, 세 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빼기 1보다 작아요. 그럼 개수는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는 거죠. 등호가 양쪽 다 없을 때는 뺀 다음에 하나 더 뺀다. 그래서 빼기 1에서 빼기 6을 빼면 5개인데 하나 더 빼서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6번 바로 갑니다. 일단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질 거고 3, 4는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쭉 해서 n까지 있는 건데 1, 2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3, 4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몇 개 있었는데 n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제외하고 여기 이제 몇 개 남은 겁니까? 얘네가 몇 개죠? n-4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물어볼 놈은 n-4개란 소리야.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물어볼 놈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가 16이란 소리니까 2의 4제곱. 그러므로 n-4가 뭐가 나온다? 4가 나와서 n은 얼마 나온다? 8.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